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총소리가 골목을 울리고 친구 민준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다. 선아와 나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숨을 죽인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살인자 준호의 차가운 시선이 우리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서울의 홍대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선아는 28살 회사원으로 매일 바쁜 일상을 보냈다. 긴 검은 머리를 부드럽게 흘러내리게 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그녀는 주변에서 항상 우아하고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나 선우 앞에서는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27살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짧은 머리와 강인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보였지만 선아를 볼 때면 마음이 약해졌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가까운 친구였다. 3년 전 비 오는 밤 선우가 먼저 고백했다.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다. 그 후 우리는 비밀 연인이 되었다. 손을 잡는 것도 키스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은 가족과 직장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다. 선아의 부모님은 최근 들어 결혼 압력을 심하게 했다. 어머니는 매주 전화로 좋은 남자를 소개하려 했다. 선아는 매번 거절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나의 가족은 내 자유로운 생활을 걱정했지만 진짜 이유는 몰랐다. 우리는 그런 압력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살았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선아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일상 이야기를 나눴다. 선아가 내 손을 살짝 만지며 속삭였다.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는 카페를 나와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우리 대학 동창으로 최근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준호라는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준호는 민준의 사업 파트너로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를 잘 몰랐다. 민준이 애원했다. 제발 시간만 더 주라. 준호의 차가운 대답이 이어졌다. 시간은 끝났다. 총소리가 울렸다. 민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피가 바닥에 번졌다. 선아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나오려 했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고 벽 뒤로 끌어당겼다. 준호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누구 있나?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준호가 멀어지자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다. 골목을 돌아 사람 많은 거리로 나왔다.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가 죽었어. 우리가 신고해야 해. 나는 택시를 잡아 가까운 모텔로 데려갔다. 방에 들어서자 선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신고하면 준호가 우리를 찾을 거야. 그리고 우리 관계도 드러날 수 있어?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선아는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약속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 사랑이 힘이다. 그러나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 이 선택이 우리를 구할지 파멸시킬지 알 수 없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표적이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도망치는 삶이 시작되었다. 선아는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처음 선우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은 항상 조심스러웠지만 진실했다. 이제 그 사랑이 생존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우리는 모텔 침대에 누워 서로를 끌어안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준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 증거를 모으자.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모텔을 나온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펜션으로 이동했다.
준호가 우리 얼굴을 분명히 보았을 가능성이 컸다. 선아는 불안한 얼굴로 창밖을 살폈다. 선우야, 우리가 정말 도망칠 수 있을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할 수 있어? 함께라면. 우리는 인터넷으로 준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불법 도박과 돈 세탁에 연루된 조직의 일원이었다. 민주는 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살해당한 것이다. 우리는 민준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선아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반대했다. 신고하면 우리가 왜 그 골목에 있었는지 설명해야 해. 데이트 중이었다고 하면 우리 관계가 드러날 거야. 선아의 눈에 갈등이 스쳤다. 그녀는 가족의 반응을 두려워했다. 부모님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우리는 밤새 논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는 것이 옳은지, 도덕적으로 민준의 죽음을 묻어두는 것이 맞는지. 선아는 울면서 말했다. 나는 무서워. 하지만 너를 잃는 건 더 무서워. 그때 선아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왜 연락이 안 되냐? 소개팅 자리를 잡아놨다.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다. 엄마, 지금 바빠.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이 압력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는 펜션에서 며칠을 보냈다. 식량을 사러 나갈 때마다 주변을 살폈다. 어느 날 선우가 시장에서 이상한 남자를 보았다. 준호의 부하처럼 보였다. 우리는 급히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선아의 내적 갈등은 깊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딸로 살아왔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선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그러나 우리 사이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다. 선아가 말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도망쳐야 할지도 몰라. 나는 대답했다. 신고하면 지금 당장 위험해질 수 있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선택의 무게는 무거웠다. 사랑은 우리를 연결했지만 동시에 선택을 강요했다. 며칠 후 우리는 옛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도움을 청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하지만 나도 위험해지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우리는 배신감을 느꼈다. 사회의 시선과 두려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우리는 다시 도망쳤다. 선아가 내게 말했다. 이제 우리밖에 없어. 그 말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추격은 점점 가까워졌다. 준호의 조직이 우리 위치를 좁혀오고 있었다. 추격이 본격화되었다. 우리는 인천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숨었다. 하지만 안전은 오래가지 않았다. 옛 친구가 우리의 관계를 선아의 가족에게 알려버렸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트로 찾아왔다. 선아야, 너 무슨 일이냐? 왜 연락을 안 하니? 선아는 문을 열자마자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뒤에 아버지도 있었다. 그들은 준호의 부하가 아닌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친구가 모든 것을 말했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까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너희 그런 사이였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니?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아버지는 실망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쳤어. 선아는 울면서 변명했다.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선아를 데려가려 했다. 선아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 나 안 가, 여기 있을게. 그 순간 가족의 배신이 우리를 더 아프게 했다. 정의를 지키려다 가족을 잃는 선택.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간 후 우리는 다시 도망쳤다.
선아의 상처는 깊었다. 그녀는 밤새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사회는 우리를 왜 인정하지 않을까?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선아의 내적 갈등은 커졌다. 가족을 포기할 각오가 되었는지,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보았다. 민준의 죽음이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준호의 조직이 증거를 없애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호의 부하가 우리 아파트를 습격했다. 우리는 간신히 도망쳤다. 선아가 다리를 다쳤다. 나는 그녀를 업고 골목을 달렸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계속 숨을지 맞설지? 선아가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치기 싫어. 진실을 밝히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결정은 큰 대가를 치를 터였다. 친구의 배신,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우리를 압박했다. 사랑은 우리를 지탱했지만 그 대가는 점점 커졌다.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민준의 죽음 현장을 몰래 찍은 영상이 있었다. 선아가 그날 본능적으로 녹화한 것이다. 우리는 그 영상을 이용해 준호와 협상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선우가 먼저 연락했다. 준호를 만나 증거를 주고 우리를 놓아달라고.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감히. 만남 장소는 서울 외곽 폐공장이었다. 선아는 반대했다. 너무 위험해. 하지만 나는 결정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만남 당일 선아는 내게 말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도망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야. 공장에 도착하자 준호와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가 총을 들었다. 증거 내놔. 선아가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걸 경찰에 넘기기 전에 우리를 놓아줘. 준호는 비웃었다. 바보 같은 년들. 총소리가 울렸다. 나는 선아를 밀치고 총을 맞았다. 어깨에 총알이 스쳤다. 피가 흘렀다. 선아가 비명을 지르며 나를 안았다. 선우야. 그 순간 선아의 용기가 빛났다. 그녀는 준호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으려 했다. 부하들이 그녀를 제압했다. 나는 고통 속에서 일어나 선아를 구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본능이었다. 준호가 말했다.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그러나 우리의 결의가 그를 흔들었다. 선아가 외쳤다. 당신이 민준이를 죽인 증거는 이미 경찰에 넘어갔어. 블러핑이었지만 준호는 잠시 흔들렸다. 그 틈을 타 우리는 도망쳤다. 병원으로 간 우리는 치료를 받았다. 선아는 내 상처를 보며 울었다. 미안해. 내가 강요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러나 이 사건으로 선아의 가족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사회의 소문도 퍼졌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를 얻었다.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 직장, 안전. 하지만 우리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그런 대가를 감수할 가치가 있다. 준호는 결국 체포되었다. 우리가 넘긴 증거와 경찰 수사가 맞물렸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선아는 가족과 연을 끊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조용히 서로를 보듬었다. 선아가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 너와 함께라면. 나는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장했다. 선아는 과거의 완벽한 딸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찾았다.
나는 그녀를 지키는 강인함을 배웠다. 그러나 상처는 남았다. 가끔 선하는 가족을 그리워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이 우리를 구했듯이 이제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강변을 걸었다. 선아가 물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나는 대답했다. 적어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았어. 그게 중요하지. 사건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목격자가 된 그날부터 우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 동반자가 되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